자, 개념원리 176페이지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연결하지 못한 네 번째 있는 x, y에 대한 대칭인 식이, 대칭식이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잠깐 볼게요. 아래쪽에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하자. 2차 방정식인데 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단순하게 가정을 하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이라고 하면 우리가 3차 방정식 얘기할 때도 이 얘기는 하긴 했었거든. 그래서 일단 두 근이 알파, 베타를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돼야겠지. 방정식이니까 는 0으로 세우면 되겠네. 그래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는 0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제곱의 계수에 대한 얘기가 다 이렇게 없으면, 따로 없으면 여기는 최고차의 계수가 뭔지 몰라서 a 정도로 채워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로 가정이 돼서 생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복습이야.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주어지면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적어줄 수 있다. 방정식을. 그리고 나서 오늘 할 얘기를 연결해 볼게요. 요거 전개를 하면 x제곱에 요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다, 그지?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x를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차의 계수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한데 근과 계수의 관계 할 때 이걸 똑같이 했었거든.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자, 제곱의 계수가 1일 때 1차의 계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두 근을 합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차의 계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건 언제? 제곱의 계수가 1일 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이라는 게 주어지면 이렇게 2차 방정식도 세울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시로 하나만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x값이에요. x는 마 1, 3 이렇게 두 근을 가진다고 해봅시다. 서연아, 네. 식이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된 형태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x 플러스 1 좋아요. 또 x 마이너스 3 는 0. 최고차의 계수는 a a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서 2차 방정식을 전개한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는 이때 잠깐 뒤로 미루고 제곱의 계수,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바로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두 근을 합하면 2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차의 계수. 괜찮지?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그게 상수항은 0. 이렇게 세워주면 제곱의 계수가 1일 때를 가정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세워진 거야. 그런데 지금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처럼 최고차의 계수, 제곱의 계수를 a로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니? 안 되지. 이렇게 되면 근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에 a 요 정도로 세팅해주면 돼요. 이러면 어차피 괄호 안에 든 녀석은 x 더하기 1,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 맞지?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조 자체가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두 근의 합이 제곱의 계수가 1일 때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차 계수, 두 근의 곱이 상수항으로 오더라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읽어볼게요. 잘 봐. 1번 연립방정식이 주어졌는데 마침 식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냐면 x 더하기 y는 어떤 값, x 곱하기 y는 어떤 값 이렇게 구체적인 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이거는 표현해보세요. x랑 y의 여기는 합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x랑 y의 곱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와, 마치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니?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볼 수 있죠. 구성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가 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x랑 y겠지, 그지? 그러니까 x, y를 각각 풀어내는 게 우리 연립방정식의 최종 목표이긴 한데 그것들을 더한 게 얼마고 곱한 게 얼마다라고 주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있었는데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가 아닌 x, y로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문자를 하나 들고 오긴 해야 되겠죠. 그냥 x로 쓰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문자를 쓸 때 k 또는 t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t라는 걸 써봤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조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미지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 시작을 어떻게 했었죠? 제곱의 개수를 1로 가정하고 시작을 했지. 그래서 t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x, y를 두 근이라고 봤다 그러면 첫 번째 단서가 합이 a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2차 방정식 1차 항의 개수 이렇게 되겠다. 곱한 게 b라고 했으니까 상수항 b로 갖다 놓고 는 0으로 잡아주면 여기의 두 근이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거니? 네. 여기의 두 근이 누구야? X, Y. 그렇지. 그게 x, y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아까 하던 것처럼, 그치? 우리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고 했을 때 식 세웠던 것처럼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 마치 두 근의 합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2차 방정식 세워줄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t라는 문자는 우리가 임의로 세운 거니까 굳이 제곱의 개수를 또 다른 숫자로 잡을 필요는 없어, 그치? 어차피 해는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t를 찾으면 지금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를 구체적으로 찾으면 t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x랑 y 값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예시를 한번 가볼게요. 아래쪽 예시 봐봐. x 더하기 y 빼기 2xy는 이렇고 그 다음에 주어진 밑에 거는 이렇고 하는데 사실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밀어넣고 연립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간결하게 가보자고. 하나하나 나타내는 것보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 x 더하기 y 구조가 있고요, x 곱하기 y 구조가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는 두 배를 묶어내면 x 더하기 y가 보이지, 그지? 두 배의 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 구조 이렇게 보일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먼저 간단하게 보자고요. 아까는 합, 곱이 있어서 2차 방정식 세우는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일단 요거 가지고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x 곱하기 y가 얼마인지를 먼저 처리를 해놓고 2차 방정식을 세워주는 순서대로 가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에 AB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가볼게요. x 더하기 y를 a로 바꿔놓고 x 곱하기 y를 b로 바꿔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ab를 찾고 x, y를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ab는 우리가 임의대로 놓은 거니까. 따라서 연립방정식을 좀 더 간결하게 본다면 첫 번째 식은 a 빼기 2 b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두 번째는 2배였죠. 그래서 2a 더하기 5b가 44다. 조금 더 간결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연립하기 위해서 a부터 없애볼게요. 위에다가 2를 곱하면 2a 빼기 4b는 1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빼면 되겠다. 9b는 빼면 얼마니? 위에서 아래로 빼면 마이너스 10이네. 요거 2배 조정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빼면 54가 되겠네요. 와, 그래서 b는 6이라는 걸 찾았어. 괜찮죠? 그럼 b 6이면 a는 얼마입니까? 첫 번째 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b에다 6 넣으면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10이니까 a는 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x, y를 각각 구하지 못했지만 합과 곱의 결과를 구했단 말이야. 그대로 밀어 넣어볼게요. b는 아까 x 곱하기 y였고 a는 x 더하기 y였단 말이에요. 와, 그래서 우리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구조로 보고 미지수 t를
가져와서 2차 방정식을 새로 세우는 거야. 그러면 합이 7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차의 개수. 곱이 6이니까 상수항는 0. 이것의 두 근이 x, y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알겠지? 이걸 그냥 방식만 외워가지고 적용하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식을 세웠을 때 여기서 나오는 t가 우리가 찾는 x, y 두 근이다라는 의미를 꼭 아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세운 녀석은 해를 구하기가 너무 쉽죠. 인수분해는 1, 6 마마가 될 거니까 t 값이 그냥 보이지. 그래서 t는 1 또는 t는 6 이렇게 두 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x, y에 대한 크기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면 x가 1이 되면 y는 6이 된다는 얘기고, 또는 x가 6이면 y가 1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다. 괜찮죠? 지금 x, y 크기 관계가 따로 없으니까 만약에 뭐 y가 크다라고 하면 첫 번째 내용밖에 안 되겠죠. 이해되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 없애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데, 식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봤을 때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것부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곱의 형태가 보인다 그러면, 또는요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합곱이 보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제곱 더하기 제곱도 합곱이 보여야 돼.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xy 합곱 구조가 거기서 나오지. 그렇게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자. 지난번에 178페이지까지 숙제였으니까 PS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번은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방금 했던 내용이다, 그지? x 더하기 y가 3이고 x 곱하기 y가 2다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 t를 도입해서 2차 방정식을 새로 세우면 두 근을 x, y로 갖는 2차 방정식, 합의 마이너스를 준 거 1차 개수, 상수항 곱 2는 0. 이렇게 되면 t-1, t-2로 인수분해가 되고 t 값이 두 개가 나오죠. 1 아니면 2 이렇게. 여기에 두 근이 x, y라는 의미니까 x가 1이면 y는 2가 되고, 또는 x가 2면 y는 1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겠다. 승호 여기 질문 있니 혹시? 금방 할 수 있겠죠? 좋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곱은 보이는데 위에서 합곱이 안 보여요. 그럼 뭐 풀 거냐? 물론 밑에 식에서 요거는 그냥 보세요. 밑에 식에서 y는 x분의 15라고 해놓고 요거를 넣어가지고 연립하면 됩니다. 안 될 거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차수가 높아지겠지.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해보는 거야.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첫 번째 식은 곱셈 공식 변형에 따라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서 곱을 뺀 거, 이렇게 구조를 고칠 수 있겠죠. 얘가 34다 라고 하면, 와, 우리 방금 다뤘던 내용 중에 합, 곱 있었지, 그지? 요거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합을 뭐 예를 들어 a로 두고 곱을 b로 둬요.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굳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합의 제곱 빼기 곱의 2배, 이게 34다 라고 했고, 와, 아래쪽 x 곱하기 y는 b로 두기로 했으니까 b가 15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a, b 찾는 게 최종 골은 아니야. 우리 x, y를 찾아야 돼요. 넣으면 a 제곱, 자 마이너스 30 넘어가면 플러스 30이니까 64. 와,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돌려줘야겠죠. 첫 번째, a가 x 더하기 y였으니까 x 더하기 y가 플러스 8일 때 x 곱하기 y는 b였고 그게 15일 때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a가 마이너스 8일 때, 즉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일 때 x 곱하기 y가 15일 때 이렇게 있겠지. 서연아, 첫 번째 식 쓰면 어떻게 돼? 2차 방정식 t 하나 가져와 봅시다. t 제곱 8t 15는 0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죠. 인수분은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3 마마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t값이 5 또는 3이라는 얘기는 x가 5일 때 y가 3이라는 의미, 또는 x가 3일 때 y가 5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 그리고 그렇지 더하기는 0, 그 다음에 5 곱하기 3, 요거는 둘 다 플러스다, 그지?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총 4쌍의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필수제 17까지만 하고 숨쉬기 합시다. 알겠죠? 서연아 집중해봐. 자, 필수제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조를 한번 봅시다. x 더하기 y는 k, 그 다음에 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연립했는데 이 녀석이 오직 한 쌍, 즉 x 하나에 y 하나 끝, 이렇게 된대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실수 k 값에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연립 방정식이 xy에 대한 1차와 y에 대한 2차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통 어떻게 한다고? 미지수 하나 줄여서 간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식을 보니까 y보다는 x 하나를 갈아 끼우는 게 편하겠지, 그지? 물론 위에 식을 y는 k 빼기 x로 바꿔가지고 y제를 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니까 여기를 x는이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y를 이항해서 k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그걸 어디다가 뿅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겠네. 그쵸? 이거는 1차와 2차 연립할 때 기본 방식이었어요. 맞니? 오케이. 그러면 식을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자, 이 y가 있고 x 자리에 k 빼기 y 넣겠습니다. 는 3. 좀 더 정리해 볼게요. 괄호 분배를 하면 차수 높은 것부터 마이너스 2y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y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k y가 될 거고요. 는 3이야.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게 조금 더 해석하기가 편하니까 좌변을 우변으로 모조리 넘겨볼게요. 이항. 그러면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서연,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나옵니까? 네. 근이 몇 개 나와? 여기서? 예. 2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봐. y가 서로 다른 2개가 나오면 x도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2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몇 쌍이 되는 거야? 네 쌍? 두 쌍. y가 2개 나오면 x가 하나씩 붙을 거니까 2쌍이 되겠지. 근데 여기는 뭘 원해요? 한 쌍만 원해.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2차 방정식에서 해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보면은 쭈르륵 할 때 됐네요. 얘가 중근을 하나만, y 값이 하나만 나와야 거기에 관련 있는 x, 연결되어 있는 x도 하나만 나오겠지. 그래서 한 쌍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개지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중근 조건은 뭡니까?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1차 개수가 마이너스 2k니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계산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짝수 판별식을 적용합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9, 이게 0이어야 돼. 따라서 k값은 k제곱이 9니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확인 좀 해봅시다. 실제로 그런지. k가 플러스 3이면 3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3으로 약분하면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해서 y는 1 중근 이렇게 갖게 되겠죠. 요거는 k가 지금 3일 때를 가정을 한 거고요. k가 마이너스 3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여기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가서 k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플러스 6y가 되겠네. 그러면 부호만 반대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3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3은 0 하면 3으로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돼요.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3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 케이스를 나눈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y가 1이면 돌아가서요. 첫 번째 식으로 올라가면 x 더하기 y가 k였는데 아까 k가 첫 번째로 3을 가정을 했거든. 그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x 더하기 y가 k인데 k가 3일 때란 말이야. 오, 이렇게 되면 x는 2라는 근이 나와서 y가 1일 때 x는 3이라는 한 쌍의 근을 갖게 돼요. 괜찮죠? 같은 내용으로 x 더하기 y가 k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또 근을 갖게 돼요. 즉 y의 x 한 쌍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걸 다 합쳐서 두 쌍이요 하는 게 아니라 한 쌍이 나오도록 하는 k 값은 두 개인 거야, 그치? 이 케이스 하나마다 그냥 한 쌍의 해가 나왔어요. 어서 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와. 그럼 순정 쓸 거를 때요. 180페이지 하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정답 찾아야겠지.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k 두 개 있는데 합하면 빵 되겠네, 그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도형에 적용해 봅시다. 응용이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을 그대로 봅시다.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여기 동그라미 쳐놓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래요. 그러면 이제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도 이용할 수 있겠고,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내각이 90도 요 정도는 표현해 놓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이 둘레 길이가 34랍니다. 어머나, 둘레 길이를 얘기하려면 가로의 길이가 두 개가 있고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가로, 세로에 대한 뭔가 식이 표현이 돼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로, 세로의 길이를 내가 얼마로 둘 것인가, 그걸 미지수로 세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때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봅시다.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 길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크다. 이 정도로 세팅하면 되겠죠. 그럼 그림에다가도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 이렇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둘레의 길이가 34라고 했으니까 둘레는 어떻게 해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니까 두 배의 가로, 세로 더한 게 34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네. 와, 그럼 여기서 좀 더 간단히 양변을 2로 나누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1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로, 세로 미지수가 두 개를 세팅을 했는데 식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식을 하나만 더 도출하면 되는데 가로 A, 세로 B로 뒀을 때 아직 사용하지 못한 정보가 뭐냐면 이 원의 지름이 13이다라는 거, 13cm라는 거. 그런데 사각형 기준으로 보면 이 녀석은 대각선이지, 그지? 대각선에다가 또 뭐가 보여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니까 무슨 정리? 예린아?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보이니까 무슨 정리를 적용하면 되죠?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 빗변의 제곱 13의 제곱은 169 이렇게 되겠죠. 짜잔.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내용은요, A 더하기 B가 17이다와 제곱 더하기 제곱이 169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연립해서 A, B를 찾아주면 되겠다. 맞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풀이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제 해설은 위에 있는 A 더하기 B는 17이라는 거를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 뭐 A는 17 빼기 B 또는 B는 17 빼기 A로 정리를 해서 아래쪽 2차 방정식에다가 넣어서 해를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정리한 거 한번 해보자고. 왜? A 더하기 B를 마치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변형을 하게 되면 합 곱의 구조를 가져올 수 있었거든.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해봅시다.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빼기 2배의 A 곱하기 B 한 게 169다 라고 세워준다면, 새롭게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쓰는 A 더하기 B는 17과 요 녀석을 연립 한번 해볼게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는 요거 치환해서 좀 간단하게 보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잘 보이니까 그대로 정리를 할게요. a 더하기 b가 1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7을 집어 넣을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 계산, 물론 뭐 15의 제곱, 16의 제곱, 17의 제곱 이거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계산이 조금 번거롭다면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17의 제곱에다가 자, 우변에 있는 169는 원래 13의 제곱이었어요. 좌변으로 넘겨서 13의 제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2ab를 넘겨서 2ab 요 정도로만 쓸게요. 자,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제곱 빼기 제곱의 합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합 곱하기 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요 녀석이 2ab더라. 하면 요 놈은 30, 요 놈은 4, 그래서 120, 120을 2로 나누면 a 곱하기 b는 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a 더하기 b가 17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한 번 더 가보자.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의 구조니까 우리 t라는 문자 가져와서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t제곱에 두근의 합 a 더하기 b를 마이너스를 줘서 1차의 계수 곱을 상수함는 0이라고 쓰면 여기의 두근이 a와 b가 되는 거였어요.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만 잘 하면 되겠지, 그지? 12 곱하기 5 마마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t 값은 작은 값부터 쓸게요. 5 아니면 12 이렇게 되는데 여기 두근이 ab였거든. 근데 문제로 돌아가서 처음에 세팅하기를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고 했고 가로를 a라고 뒀기 때문에 a가 더 길어야 돼요. 따라서 돌아가면 두근 중에 큰 근이 a가 되겠구나. 따라서 가로의 길이 a가 12가 될 거고요. 가로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b가 5가 되겠다. 세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